스테이블 코인 결제 거래량이 기존 결제 시스템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IM머니는 지난 이슈 점검 등을 통해 AI와 RWA 연관 암호화폐가 주목될 것이고 당분간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AI와 RWA 이외에 잠잠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시장입니다. 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경 간 결제 시장 규모는 작년에는 39조 달러이며 2030년까지 5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경 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결제 시장에 대해 오늘은 블록체인 결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일부 인용해 현대 결제 환경과 문제점을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된 암호화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결제 산업 현황과 문제점. 1970년대에 등장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의 획기적인 업적이자 이정표였습니다. 결제 산업은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2조 8,3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중 하나로 성장했고, 연평균 성장률 10.8%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기업 간 B2B 결제 시장 또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따르면 B2B 국경 간 결제의 총 시장 규모는 2023년에는 39조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43% 증가하여 무려 5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년 된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되고 대부분 아날로그인 결제 인프라는 제한된 은행 업무 시간 내에 운영되고 수많은 중개자들에게 비용이 지불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 전 세계 은행과 카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 세계 은행 간의 빠른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들 사이에는 최대 6차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페이팔과 스타벅스와 같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폐쇄형 결제 시스템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또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작용하고 고객 간의 자금을 이체할 수 없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송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송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00달러를 보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이체 금액의 6.35%이고 총 540억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개자를 통한 절차, 고객 확인 등의 추가 절차와 함께 환율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전체 프로세스는 국가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블록체인 결제의 현재 상황. 현재 블록체인 결제의 가장 큰 축은 USDT, USDC와 같이 미 달러와 연동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처럼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욱 선호되는데, 무엇보다 달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다 나은 안전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USDT의 거래량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 거래량의 거의 2배에 달하고, 보시는 자료처럼 USDT는 브라질 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기존 시스템의 거래량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우선 이더리움, 솔라나, BNB, 옵티미즘, 아비트럼과 같이 다양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이 됩니다. 같은 USDT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된 건지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건지에 따라 전송 속도, 수수료, 확장성 및 보안 같이 기능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테더와 서클 같은 발행자들은
선택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USDT, USDC와 같은 코인들을 발행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 달러와 1대1 비율로 연동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예금을 국채에 투자하거나 이자 등으로 수익을 남깁니다. 그렇게 발행된 코인들은 바이낸스 페이, 문페이 등과 같은 제공자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은행 계좌를 연결합니다. 이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거래량의 일부를 수수료로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 처리된 거래량에 따라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처럼 현재 블록체인 결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그 규모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코인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레이어, 발행자, 제공자,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구조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문제 해결. 블록체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글로벌 결제 거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중개은행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할 때 바로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소비자는 몇 초 이내에 결제가 되지만 판매자는 다음 날 혹은 그 이후에야 대금을 지불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국가 간의 결제 혹은 송금 시에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자료를 보면 디지털, 현금, 블록체인 세 가지 방식 중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100%가 1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2021년 비자는 크립토닷컴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활용하여 국가 간의 결제 파일럿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크립토닷컴은 호주에서 비자 카드 사용 시 USDC로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닷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USDC를 국경 넘어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비용 또한 낮아집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200달러를 송금한다면 평균 6.35%, 약 12.7달러 정도 수수료가 드는데 솔라나와 같은 체인을 통해 USDT,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한다면 평균 약 0.00025달러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페이 같은 경우 14만 달러가 넘을 경우 겨우 1달러의 수수료를, 14만 USDT 미만의 송금은 더 낮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결제의 현재 문제점. 결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빠른 거래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는 초당 6만 5천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초당 처리 속도, TPS가 가장 높은 블록체인은 솔라나로 일일 평균 1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 뒤를 수이, BNB 체인 순으로 차지를 했는데 하루에 약 7억 2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비자와 비교한다면 아직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솔라나의 경우 2020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번의 메인넷 다운이 있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와 송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에서 메인넷 다운은 상황에 따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이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서버 다운이 된 적 없는 체인입니다. 이런 성장통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여전히 지불 사용 채택을 위한 선두적인 블록체인입니다. 비자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페이팔 또한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두 번째 체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복잡성입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가지고 있는 시드 문구 관리, 가스 요금과 같이 익숙하지 않는 요소들은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익숙치 않고 사용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년간 스퀘어, 스트라이프와 같은 핀테크 업계들이 나서 해당 복잡성을 개선하고 있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UI, UX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결제 시장은 국가마다 다른 규제, 명확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존 사용자들의 채택을 망설이게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금 결제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그 잠재력 또한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은 많은 처리 시간과 비용, 그리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은 지불 환경을 간소화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존 은행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글로벌 규모의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중간에 언급했듯이 결제 대기업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은 기관 고객을 위해 블록체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면 느리고 비싼 기존 시스템 대신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이 현재 시스템의 일부에 통합됨으로써 영상 처음에 다룬 53조 달러, 7경원의 결제 송금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끝으로 JP모건의 유럽 금융기관 책임자인 제이슨 클린턴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